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NA의 최운하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이 캘리포니아주 일대 경제활동 제재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봉쇄 정책만 반복했지만은 코로나 상황은 전혀 진정되지 않으면서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 자, 이 연말 시즌 지역 경제가 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으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인타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우리 한인 사회의 대표적이라고 하는 한인타운 부분은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군데가 있죠. 우리 미드윌셔 지역하고 이제 다운타운, 그 자바 시장 쪽인데, 이 부분 중에서 이제 다운타운 쪽은 뭐 특별히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계속되는 어려움이 지금 지속된다고 볼 수 있고, 네. 이제 우리 한인타운, 미드윌셔 지역의 중심으로 하는 우리 한인 하루의 일상 생활권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많이 그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타개를 해왔었죠.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식당을 그런 그 패디오 영업마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게 핵심이죠. 다른 것보다도. 그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한인 사회권 안에 있는, 상권 안에 있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지금 뭐 난감해하고 계실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그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게 그 백신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그 확진자의 확산세가 진정이 되고 또 백신이 빨리 배포가 되면서 이것이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 그 이상의 어떤 그 기대는 할 수가 없는 참 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상당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즈니스 문을 닫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책이 뒤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로컬은 물론이고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구제안이 거의 끊긴 상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의회, 그 연방의회가 지금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비즈니스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이 그에 따른 그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그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당연히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생활에 자기가 스스로의 창업을 하고 거기에 영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지는 건데 정부가 문을 닫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 캘리포니아 정부도 마찬가지고 많은 주정부가 지금 이미 이제 예산이 바닥이 났고 심지어는 뭐 마이너스 상태인데 연방 정부가 여기서 나서지 않으면은 지금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지난 2달 동안 그 대선 전에는 대선과 연관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미뤄졌었고 그 이후에는 또 그 대통령 인수위의 이제 구성이 뭐 좀 잘 안 되면서도 미루어졌는데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원래 그 공화당은 한 5천억 불, 그다음 민주당은 2조 2천억 불을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는데 일단은 9,080억 불로 타협안을 만들었죠. 그랬는데 상원에 이제 맥커널 그 원내대표, 공화당 원내대표가 우리는 그것도 많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고집을 부려왔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어요. 맥커널 그 원내대표가 나도 상당히 지금 합의점에 다 다른 걸로 보인다. 그래서 곧 될 거다라는 그런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데 따른 그 구제에 대한 그 지원책 이런 것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시행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그 좀 어려운 속에서라도 약간의 그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10일인가요? FDA에서 이제 백신을 과연 긴급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 결정이 되겠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달 중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32만 7천여 분의 백신을 받게 된다, 이런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또 자체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배포를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른 주보다 접종이 좀 늦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만일 다른 주보다 접종이 늦어진다 그런다 그러면 경제 회복 속도도 함께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큰 그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은 사실 뭐 그 앞으로의 1, 2주간의 문제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백신이 이번에 배포가 된다 그래도 광범위하게 일반 대중에게 배포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다 가만히 돼 있는 상황인데 캘리포니아가 워낙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른 주보다 좀 강한 주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이 광범위한 배포가 되기 전까지는 경제에 대한 효과가 가시적인 효과를 받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현재 경제계에서 볼 때는 빨라야 내년 4월, 5월 이 정도 돼야지 그 보편적인 그 일반 투여가 이제 가능해질 거고 그런 이후에 이것 때문에 백신 때문에 이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집단 면역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심리의 변화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된다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을 극복하는 시기가 다가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백신이 내년 4월, 5월쯤에 이제 일반적인 투여가 되고 나서 효과가 나온 이후에 부작용도 별로 없다 하는 것이 되느냐면 결국은 그 심리적인 변화 시점은 내년 한 7, 8월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뭐 한두 주, 또 뭐 2, 3주가 뭐 안전성 검토 때문에 좀 늦어진다. 이런 것이 그 대세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캘리포니아가 안전성 검토를 더 하겠다는 것은 그 주민들의 안전을 그만큼 더 생각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좀 좋게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예방 효과가 임상시험 결과 90%는 넘었는데 부작용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백신을 접종하는 게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점보다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쉽게 하시는데요. 쉽게 하시는 질문에 비해서 답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경제학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학적이라는 개념하고 경제적이라는 개념은 큰 차이가 있어요. 경제적이라는 개념은 과연 경제적으로 효과가 더 좋을 거냐 하는 그런 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학적 관점이라 그런 것은 뭐냐면 경제학적 관점은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예상될 때만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왜 지금 이 백신과 연관돼서 어렵냐면요. 먼저 그 경제학적 관점에 중요한 것은 집단에 대한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백신을 빨리 많은 사람들이 맞기를 원한다 하는 것은 정부 당국의 입장이고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 집단이 백신을 많이 맞을수록 경제도 정상화되고 사회도 정상화된다는 그러한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 입장에서 이것이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엘러지가 있지 않을까 또는 부작용이 나한테는 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은 개인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집단적으로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당연히 효과가 더 많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혜택이 더 많다라는 결론은 쉽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개인에게 넘어갔을 때는 그럼 나는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이런 것에 좋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르칠 때 제가 배울 때 또 가르칠 때 가장 좋은 예가 이거예요. 우리 진행자분들께서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프리웨이에서 차가 막 막혀가지고 있으면은 뒤에 막혀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짜증내시고 화가 나잖아요. 네네. 근데 막상 이제 거의 사고가 있어가지고 차가 막혔을 경우에 사고 지점을 다다르게 되면 내 자신도 그 사고를 쳐다보면서 느껴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뭐냐면 내가 사고를 바라볼 때 혜택이 없는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혜택은 없고 기다리는 그 비용만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고, 아하. 막상 제가 사건 현장을 봤을 때는 사건 현장을 보는 그 호기심에 대한 그 혜택이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때는 또 천천히 가면서 구경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이것이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좀 결론 너무 장황한 얘기를 했는데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당연히 이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아.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에게 왔을 때는 내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만 안 맞고 다 맞으면 제일 좋을 거예요. 네네. 네. 그런 것이 바로 이 개인의 그 경제학적 관점과 집단의 경제학적 관점의 상충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아주 어려운 그 딜레마 현상인데,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은 쉬운 질문 같지만 대답은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다 하는 네.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절충하는 것이 이제 운용의 묘고, 그러려면은 거기에 최대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FDA예요. 아하. FDA가 나서서 이건 정말 안전하다, 걱정 없다, 우리가 충분한 실험을 했고 실험 결과를 검토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그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하는 이 정부 당국의 신뢰성 문제에 이 결과가 좌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미국의 FDA나 그 CDC나 이런 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나름대로 좀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국민들에게는 많이 좀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 많은 개인분들이 불안해하기보다는 백신을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은 미국 사회의 신뢰성이 높은 사회에서 나오는 그런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게요. 백신 맞으실 거예요? 저는 FDA가 승인하고 나서는 맞을 겁니다. 맞으실 거예요? 네. 네네. 자, 이 경제학자들과 대선 경선 후보가 코로나19 백신을 이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접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1,000씩 주자라는 그러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그 앞에 설명드린 그 개인의 혜택 부분에 대한 그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의 시각이죠. 무슨 얘기냐면 결국 불안하잖아요. 맞으려니까. 그러면 맞아서 불안하다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비용이고 위험이에요. 이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을 때는 혜택보다 위험이 높을 경우에 사람들이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여기서 $1,000를 주면은 혜택이 백신 맞아서 항체가 생기는 효과와 함께 $1,000까지 생긴다라는 혜택이 생기면은 사람의 그 혜택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같은 비용에 대해서 백신 맞았을 때 부작용이 온다고 하는 위험도에 대한 그 비용보다 혜택을 올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전형적인 시장경제주의자들의 그 사고방식이고요. 아하. 이제 이게 바로 소위 그 시장주의, 저희가 그 정부가 공권력으로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그 경제 원리를 통해서 사회가 움직이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상당히 또 타당성 있는 얘기고,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1,000를 만일 지급을 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은 그 $1,000를 받기 전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은 후에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0를 무조건 준다 그러면 당연히 받겠지만, 당연히 받으죠. 네, $1,000를 주는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저로서는 그 부분을 양보할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양보 지금 더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덜 필요한 사람들은 이럴 때 조금이라도는 양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양보 못 하는데.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의 최훈아 대표이셨습니다.